정신 나갔군. 미쳤구나 얘들이. 이걸 어떻게 무혐의해? 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어려울 것 같아.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묻혀져서 끝난 사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거 소환해가지고요. 네? 정권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탈나요. 지난 정권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 자기 아들이 꼴보기 싫어서 감방 가는 거를 지켜본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뭐 돈을 주거나 제가 돈을 받지는 않잖아요. 네. 보통 사람은 그냥 대가 없이 만나요. 네. 높은 분을 아련하기 위해서 아련료가 필요했던 거고 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아 대통령 영부인 아니면 미쳤다고 아련료 300만 원씩 내면서 만나요? 네, 이번 시간은 정치용장 시간이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지금 취재 중이시죠? 열심히 네, 오고 취재 계십니다. 중입니다. 예, 취재 끝내고 빨리 지금 네. 오는 중이라고 하시고요. 자, 그러면 최은경 기자도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은경 기자도 네. 우리 장윤성 기자도 지금 취재하느라고 바쁘고 네. 우리 최은경 기자도 네. 아이가 또 맞죠? 제가 공휴일을 진짜 싫어하잖아요, 제가. 아, 맞아. 어린이집이 놀아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맡길 때가 이거 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예.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먼저 김용남 의장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 네. 김용남 의원님이 네. 의원님이 의장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왜요? 되게 성과주의에 철저하게 기반해 있잖아요. 네. 근데 요새 동접자가 좀 잘 나온다고 하면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좀 괜찮아요.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용남 의장님도 좀 네, 하나 터뜨려 주고 좀 가세요. 터뜨려주세요. 네. 여기서 했잖아요 처음에. 맞아. 여기서 맨 처음에 했잖아요. 아니 근데 맞아. 괜찮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네. 이준석 그 의원이 쭉 하는 얘기를 그 김용남 의장이 계속 반박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뭐 별일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때 심각하게 논의를 했다. 뭐 했다. 뭐 반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당내에서 뭐 더 이상 이제 그만해라 이제 이런 지시는 없나요?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거죠. 큰 아니 틀에서 그러니까 보면. 네. 뭐 반박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네. 다만 저는 이제 요새 좀 아쉬운 게 네. 이제 JTBC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새로운 거를 특종을 계속 터트리고 있고 네. 뭐 뉴스토마토 네, 뭐 네. 서울의 소리 다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제가 보기엔 조금씩 올라오고 쭉 끌어오르고 있는데 네. 이게 올라오는 분위기에서 제일 앞에 선봉에 서야 될 개혁신당. 사람들이 약간 힘을 빼고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찬물을 아쉬움이 붓고 좀 있다. 있어요. 불이 붙으려고 하는데 네. 찬물 한 번씩 그 붓고 있다. 분위기라는 게 무슨 분위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분위기. 그런데 그 그래요? 앞장서야 될 사람이라는 거는 이준석 천하람 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개혁신당. 개혁신당도 선명 야당으로서 앞장을 서야 서야 되고 뭐 되는데. 다른 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이거는 꼭 여야 대결 구도에서 야당이 여당이나 집권 세력을 공격한다는 의미보다는 아니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리고 글쎄 저는 그 뭐 처음에 선의의 조언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이준석 의원이 말한 네. 그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은 자기가 봤을 땐 그냥 조언 정도였다라고 말한 건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의 영부인이 공천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네. 게 그거를 뭐 어떤 정말 순수한 의미의 조언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언급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만약에 보는 게 그렇다면 맞겠죠. 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그럼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혹은 좀 더 과감하게 있었던 일을 아주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다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건 뭐 각자 생각이나 입장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네. 뭐 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조건 원보이스로 나가면 그건 공산당이지. 뭐 그렇겠죠. 네네네. 각자 자기 생각이 있는 거고 또 그때 본인이 받은 느낌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니까 저는 제가 느낀 대로 그리고 또 제가 본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저는 다만 지금 제가 보기엔 이게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제 끌어오르면 예. 그 다음에 그려질 그림, 이 끌어오른 이 요리의 결과물은 뭐가 나옵니까? 정의의 실현. 잘 빠져나가시네요. 네. 선배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아, 내가 보기 여기가 아니라 민주당 가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저녁 자리에 좀 껴봐요. 매번 그렇게 같이 배지 없는 따당하지 처지에 말고. 넘어가신 거 아닙니까? 저는 자. 여기서 잘 먹고 있어요. 네. 그러면 먼저 김건희 여사 뭐 이 네. 명품백 관련된 이야기 조금만 좀 나누고. 네. 네. 아니 어쨌든 어제 결과가 발표된 거잖아요. 명품백 사건 드디어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이제 검찰도 경험이 네. 있으시니까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세 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같은 날 검찰에서는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모든 인물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걸 저는 왜 2시간이나 얘기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검찰에서 PPT를 성의 있게 만들어서 40분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2시간 동안이나 이 무혐의 불기소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저 이제 검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뻑적지근하게 또 하잖아요. 딱 차장검사 나온 다음 쫙 옆에 도열해가지고 하고 보도 자료에 A, B, C, D, E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 누군지 다 알려주고 그게 되게 어떤 범죄 혐의인지 어떤 스토리인지 쭉 설명하고 되게 이제 잘 하는 것까지는 경험이 있으나 무혐의 불기소를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명을 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 윤 대통령, 김 여사, 최재형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아주 핫피플이 다 들어가 있죠. 전원이 불기소다. 최 목사가 건넨 디올백, 샤넬 화장품, 양주 같은 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선물이었다. 직무 관련성 없음. 최 목사가 남긴 접견 기록이나 뭐 사건 초기 진술을 보니까 네. 청탁이 아니라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 청탁 접견 없었음. 기회를 얻기 위한 네. 선물이다. 네, 뭐 약간 뭐 지창금 같은 거 아무튼 있어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만나기 위해 호감을 사기 위해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없었으니까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직무 관련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혐의 성립 안 된다. 선물에 그러니까 이게 만남을 위한 선물과 어떤 일 처리를 위한 선물이 좀 다르다. 거군요. 네,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은 물론 알선수재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네네네. 어떤 대가성 있는 만남이었는데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한 1억짜리 선물 준비하고 그 대가 일에 대한 대가는 3만 원짜리 선물 정도로 할게요. 이러면 어떻게 돼? 아까 청탁을 하지 말아야죠. 나쁜 생각하시네. 만나고 싶은 거라. 아 혼납니까? 네네네.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그러면 지금 어떡하냐는 최재형 목사 거죠. 예. 청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검찰 아. 이야기는. 그냥 만나고 싶었던 거지 청탁을 한 건 아니다. 네, 만남을 위한 선물이 있나? 아니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설명이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선물이었다라는 수단이었을 뿐.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은 분을 이렇게 만나 뵙는 거를 아련한다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진상하고. 그러니까 아련요다 이거는. 아련요. 아련요다라는 설명이에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뭐 돈을 주거나 제가 돈을 받진 않잖아요. 네. 보통 사람은 그냥 대가 없이 만나요. 네. 근데 높은 분을 아련하기 위해서 아련요가 필요했던 거고 네.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련요. 이게 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아 대통령 영부인 아니면 미쳤다고 아련료 300만 원씩 내면서 만나요? 그렇잖아요. 아이돌도 아니고. 네. 그리고 청탁이 왜 없어? 국립묘지 안장하는 거 알아봐 달라고 했잖아요. 아하. 그래 알아봐 줬잖아. 뭐 예. 이런저런 조건이 있다라고 공무원 시켜서 알아봐 줬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신박한 논리를 개발했는데 근데 네. 그 제가 보기엔 설명이 더 이상해요. 검찰의 아련의 대가로 받는 거는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인데 예. 그러면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아련료로 받았으면 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현직 부장검사로 그렇죠. 있을 때 네. 한번 만나려면 뭐 100만 원씩 놓고 가세요. 놓고 만나세요 일단 나를. 만나려면. 일단 만나려면 100만 원. 그거 아련의 대가잖아. 아이고 다음부터 팁도 가져오지 아니고. 마세요. 그럼 이러겠죠. 다음부터 이런 네, 거 말고 하지 뭐. 마세요. 그리고 갖고 올 때마다 받아. 그러면 아무 죄가 안 돼? 이거 검찰의 설명이 너무 이상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상해요. 그 검찰이 어떻게든 하여튼 무혐의로 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노력은 많이 했죠. 노력 많이 한 왜냐하면 거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형 목사는 기소하는 게 네. 맞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했음에도 이거를 불구하고 아니야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무혐의 하려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둘 다 불기소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모두 불기소야.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슨 명예훼손이나 모든 내용에 있어서 다 불기소야. 왜냐하면 주인공을 불기소해야 되니 옆에 조연들을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기소하느냐고 애를 많이 쓴 거는 알겠는데 네. 그 불기소하는 이유가 또 설명이 이상하다. 제가 보기엔 아련료는 앞으로 아무 죄가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최재형 목사의 말을 아마 받아들였다 정도로 이제 중앙지검 관계자들은 최재형 설명을 하는 목사의 것 같아요. 처음 말을 왜냐면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디올 이거 다 자기가 청탁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말은 네. 디올백은 입장권 티켓으로 보면 된다. 접견을 이끌어내는 수단이었다. 그렇게 알고 뭐 에버랜드입니까? 사실은 네. 그런 거 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얼마나 오래 길게 조사를 받았겠어요. 최재형 목사도 몇 번 조사를 네, 받았고 네. 뭐 아마 조서가 몇십 장씩은 다 될 거예요. 말꼬리 잡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 중에 무슨 만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네. 만나면 이거 들고 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거다라는 설명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만남을 위한 대가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나 뭐 이런 게 없다라고 말꼬리 잡아갖고 끌어낸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 앞으로 네. 높은 처벌할 사람이 지위에 없어요. 있는 분 그리고 뭐 힘센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련료로 받는 건 죄가 안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건 네. 아니야 제가 느낀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이 이제 네, 그런 얘기 생각하시는데. 하시는데 하여튼 어떤 일을 하든 네. 센 사람과 뭘 해야 되겠다. 아. 왜냐면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도 오케이 괜찮아. 근데 잘 되면 또 크게 뭔가 돌아와. 아하. 그러니까 무조건 세고 높은 사람이랑 아. 뭘 할래도 해야 되겠다.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생각하시는 알았다니. 분. 네.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니. 세상 진리가 다 그런 아니,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아. 줄을 잘 서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가끔은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일 수도 아. 있어요. 아, 그리고 조심하세요. 나는 진짜 세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옆에 알고 보니 진짜 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따로 있어. 그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흑막이 따로 네. 있다.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검찰 내부에서도 아무튼 요 불기소 무혐의 결정을 하는 거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사한 검사들도 그렇고 보고 있는 동료 검사들도 아니 검찰의 자존심은 그래도 지켜야지. 기소하는 집단이고 수사하는 집단인데 내부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 들려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 정말 그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막 토론을 하다가 결론이 대부분 어떻게 나냐면 법원의 판단을 기소해. 법원의 받아보자. 판단 기소하고. 받아보자.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결론 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청탁금지법만 놓고 거의 본 거고 나머지 뇌물죄 뭐 알선수재죄도 안 된다라고 설명은 했습니다만 저는 알선수재죄가 왜 안 된다는 건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여전히 모르겠다. 아마 처음부터 알선수재는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검찰 내부 무슨 저 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프로스인가? 이프로스 네. 예. 그런 데서도 별 얘기는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아직 그 정도 시즌이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즌이 좀 더 더 지나요. 네. 무르익어야 이게- 돼요. 아. 그게 나오려면 거기에 막 글이 올라오려면. 현역 근데- 검사면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올 단서가 제가 봤을 땐 도이치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도이치까지 불기소하게 되면 그건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도 누군가 하나는 물꼬를 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순간 지금 우리 장윤성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아유, 어서 공사가 오십시오. 다망. 예, 아유, 왜 늦으셨습니까? 깜짝이야. 한동훈 대표가 있는 줄 알았어. 네. 김대남 만나셨습니까? 아니 마라톤 행사가 있어가지고. 마라톤이요? 예. 그래서 아. 공교롭게도 마라톤 아, 오는 동선이 길에? 예, 여의도에서 아, 상암동이야. 상암동으로 맞아요. 아. 마라톤 코스에 그게 마라톤 코스인데 제가 고기를 그대로 따라오느라고 뛰어오셨구나 그래서 마라톤으로 거의 걸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고생 남아서 많으셨습니다. 30분 더 하고 가겠습니다.
보충 수업도 아니고. 네. 보충 수업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네.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네. 검찰 무혐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고 네. 우리 김용남 의장께서는 내 검찰 경험도 있지만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인 것 같다. 이렇게 또 2시간이나 아주 정성껏 PPT로 설명까지 하는 그러니까. 일은 참 보기 드물다. 이런 네. 얘기 지금 저희가 나누고 네네네. 있었고요. 네. 그 뒤에를 한번 넘어가 보면 네. 그 JTBC가 지금 계속 보도한 것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도이치 관련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2020년, 2021년 그 시점에 이미 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2020년 9월부터 한 달간 40차례 이루어진 김건희 여사,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연락 내역. 그러니까 이미 그 첫 조사가 시작될 때 이 사람들이 계속 연락을 했구나라는 걸 검찰이 알고 있었다. 그다음에 2021년 10월 그 2차 주포 김모 씨가 한 블랙펄 BP 패밀리 핵심 그 인물 중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네. 진술도 확보를 한 상태고 그리고 그 본격 수사에 앞서서 한국거래소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고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라는 심리 분석 결과를 받았다. 네. 이 정도면 사실 그 당시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소를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남고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갖고 있었지? 왜 단서를 갖고만 있었지?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지금 4년을 끈 거죠. 아니 아니, 왜긴 왜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증거들만 봐도 네. 공범으로 기소하는 게 무리가 없다. 불기소하는 게 대단히 무리죠. 그러니까 공범으로 기소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안이에요. 이거는. 네.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아무 네. 결정도 못 하고 있는 건데 왜 못했을까요? 왜 못하기 왜 못해요? 대통령 영부이니까 못한 거지. 그겁니까? 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부 들어서는 그런 거죠. 네. 지난 정부 들어서는 뭐 검찰총장의 네. 배우자고 그러다 보니까 사정이 그런 사정이 작용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 언론 보도 보니까 명품백 무혐의하고 도이치모터스도 조만간 무혐의할 거로 네.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이치는 좀 무리 아니에요? 무혐의하기는? 제가 그 기사 보면서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그거예요. 정신 나갔군. 미쳤구나 애들이. 이걸 어떻게 무혐의해? 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무혐의하면 그 무혐의한 검사도 어쨌든 수사팀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있죠. 만약에 그게 나중에 봤을 때 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그럼 이분들도 뭔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요런 그 증거나 법리 판단의 문제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오명은 남겠죠. 네, 그리고 뭐 잘 고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불기소를 한다 그러면 그 불기소장에 도장 찍을 만한 선수로 고르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중앙지검 같으면 검사장이나 그 밑에까지는 무리 없이 찍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 밑에만 한두 명만 잘 고르면 되는 문제 같은데 아니 그래 억지로 불기소장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제정신이면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어 저 같아서는 검찰에서 지금까지 쭉 보시면 분명히 유죄 같은데 불기소나 무혐의로 끝내서 처벌받는 검사는 있어요? 받은 검사가 좀? 잘 없죠.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상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에서 예. 예. 뭐 그 막 말도 안 된다고 정부 여당에선 주장하지만 예. 검사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 트랙을 밟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검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그 어떤 잘못을 해도 무풍지대냐. 근데 이번에 우리 김건희 여사 문제만 보더라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볼 땐 도무지 납득 불가한 일 아니겠습니까? 명품백만 하더라도 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전 국민이 다 봤어요 그 영상을. 그런데 어쨌든 청탁금지법만 적용을 해가지고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그 무혐의 종결 처분한다. 검찰에서도 똑같이 수사심의위원회도 열었지만 결국에는 불기소. 그리고 선관위까지 나서서 그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제2의 명품백 사건처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기 때문에 저는 설령 검찰에서 네. 이렇게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6개월 뭉개다가 끝내 불기소 결정을 해버리면 저는 특검 여론은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냥 묻혀져서 끝난 사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드시 이거 소환해가지고요. 나중에 정권이 끝나더라. 만약에 윤석열 정권 안에서 이 사건 수사 못하면 네. 정권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탈나요. 제가 보기엔 탈난다고. 그러니까 아니 지난 정권에서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 자기 아들이 꼴보기 싫어서 감방 가는 거를 지켜본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게 누가 됐던 세상에 알려지고 뭐 김현철 씨 사건 같은 경우엔 그 자주 진료받으러 가던 의사가 그렇죠. 녹음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아들의 국정 개입이 세상에 알려진 거고 그 다음에 뭐 DJ 정부 시절에도 이런저런 게이트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단 말이에요. 아니 아들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네. 그게 딸이었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자기 자식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치에 맞게 뭐 사법 처리가 되도록 지켜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진행이 안 되도록 틀어막는 순간에 더 큰 탈이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저는 그러니까 명품백 사건 결정은 한마디로 아련료는 무죄다 이런 결론인데 그렇죠. 그것도 무리로 보이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것도 증거가 이렇게 이미 세상에 알려졌어. 그동안 꽁꽁 숨겨놨던 증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 알려진 것만 보면 블랙펄 패밀리 맞죠? 맞아요. BP. 예. 패밀리 맞지. 핵심 패밀리 일원이지. 인물이죠. 예. 이걸 무혐의로 뗀다고? 막말로? 그 비탈 날 거려. 아니 근데 게다가 더 기가 막힌 네. 거는 이 주가 조작의 공범들이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면 그 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서 여사님 추천으로 해서 다 참석을 했다는 네네. 거잖아요. 패밀리니까. 그러니까 패밀리들 가족이니까. 아니 주가 조작 패밀리들이 네. 잔치한 거 아니에요. 경사니까요. 예. 경사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 처분은 그 얘기해요. 검찰 출신들은 네. 어차피 심우정 총장의 미션이 이거 다 처리하고 가는 거였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심우정 총장 스스로도 이게 얼마나 굴욕적 상황입니까? 저는 이런 정도 하려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 돼가지고 검찰총장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겠습니까? 이 모욕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저는 진짜 창피해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얻는 게 또 많이 있겠죠, 뭐 나중에. 뭘 얻어요? 뭐 근데 진짜 별로 얻는 건 없을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명예가 불명예죠. 남겠지. 아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 나와 계시지만 네. 그 저 서천 화재 현장에서 민방위복 입고 네. 허리 90도. 숙여서 90도로 인사한 네. 그 사진이 네. 한동훈 장관네 그 집안에서 네. 얼마나 두고두고 그게 굴욕적인 사진으로 후대에게 음. 가겠습니까? 저는 심우정 총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저는 그게 문제의 출발이라고 보는데 네. 결국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너무 무리예요. 도이치모터스 지금 주가 요거, 조작 예. 사건까지 무혐의 무혐의하는가. 처리하는 건 네. 그건 너무 무리예요. 아니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범들이 1심부터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네. 사실 좀 이례적으로 형량이 낮게 낮은데. 나온 건 맞는데 예. 주범은 그 정도 사안이면 실형 나오는 게 보통의 예인데 네네. 보통의 형량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주범이 집행유예를 받았단 말이에요. 항소심도 역시 집행유예고 그러면 공범으로 기소한다고 그래서 뭐 대통령의 영부인을 구속 기소할 것도 아니고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 받으면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사건의 관련자들의 형평성은 맞춰야 될 테니까 그것도 싫다고? 싫은데 근데 뭐 저는- 이유 있어요. 수사 받으려고 하면 싫지다. 누구라도 싫지. 아니 물론 네, 누구는 좋은 막 거 기쁜 일은 아니죠. 네, 네. 하지만
아니 과거 예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현직 대통령 시절에 아들들이 구속됐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삼 트리오나 김현철 씨는 구속되는 게 좋아서 그렇죠. 갔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더 큰 화를 면하는 길이니까 갔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싫은 일은 요만큼도 안 해요. 아니 근데 미국에서는 이 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자본시장을 교란한 엄청난 중범죄죠. 예,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200년, 300년 막 때려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가 조작 공범들과 관계자들이 대통령 취임식 잔치 다니면서 무슨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1,400만 개미들이 네. 금투세에 대해서만 열받을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맞아요.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면 제일 먼저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토론하면 그 되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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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하면 되지 않나요? 갑자기요? 민주당은 왜 토론하는 거죠? 어디로 간 겁니까? 금투세 얘기하시는 금투세. 거예요? 네. 아, 저, 민주당은 어디로 간 겁니까? 저희 저 얘기 흐름 좀 잘 좀 좀 들어주시고요. 하셔야 한동훈 될것 대표님. 토론은 국민의힘에서 진짜 금투세 금투세 토론이 한 번도 없었던 없었던 거로 것 아는데 같은데. 민주당은 토론을 했어요. 네. 그 토론 와중에 무슨 인버스 얘기가 나와서 네. 망했지만 인버스 토론 됐습니다. 아직 우리 아무튼 저 뭐, 한동훈 대표가 네.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다친 상태. 아, 예요 외로운 저도 것 밥 같습니다. 먹을 친구 있거든요. 예. 무시하시는 겁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오차는 하셨잖아요. 오차는. 아 맞아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원에 오찬. 7일 날 또 MT도 가시고. 아.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김건희 네네. 여사 관련해서 개혁신당에서 법안을 냅니까? 이 개혁신당 뭐 그런 스타일인 것 얘기가 같아요. 있더라고요. 네. 관심 별로 없으시군요. 허은하 아니, 대표가 법안이 네. 글쎄, 워낙 많으니까. 아니 법안 발의를 하려면 네. 현역 의원 10명의 명이 서명이 있어야.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야 법 안으로 이제 일단은 발의를 하고 등록을 그렇죠. 하고 이제 네. 일단 논의를 시작을 하는 입장을 할 거죠. 수가 네. 있잖아요. 근데 개혁신당이 현역 의원이 3명이라 네. 나머지 7명을 다른 당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글쎄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 근데 야당들은- 발의도 네. 도움을 못 받으면 그건 진짜 큰 문제고 그거 같이 사인해 주는 건데 이거 야당들은 동의할 것 같은데. 발의는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되느냐의 문제는 좀 있겠지만. 아 뭐 자기 당 하는 일을 저렇게 아니 지금 뭐 그게- 당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냐고 여기. 그게 사실은 당연히 그 네. 협조를 받아서 발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약간 원활치는 않은 것 아, 같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내용이 대략적인 아, 네. 것만 소개해 주시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영부인은 법적 지위가 없잖아요. 네. 그냥 부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쓰기도 애매하고 뭐 행사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이걸 아예 이제 법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뭐 몇 명 명확하게. 될 수 있고 네. 이렇게 아예 그냥 규정을 하자. 그거에 따라서 영부인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차라리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이제 해왔었는데 네네, 그걸 그런 이제 얘기 법안으로 있었죠. 발의를 하겠다라고 네. 했고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얘기하기는 제2, 제3의 김건희를 막기 위해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법. 근데 김건희법이 사실 많아요. 근데 개식용금지법도 김건희법이었고 이름을 네임이 바꿔야 다. 되니까. 예, 김건희법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는 있다. 네. 영부인법으로. 예, 영부인법 네. 아니면 뭐 배우자법 뭐 이렇게 좀 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그거- 그거는 네. 저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예 딱 규정을 하고 예산도 뭐 다 이제 권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없었던 이유는 그냥 배우자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후보 시절에서는 본인의 학력, 허위 학력 문제 등등이 있었을 때 네. 뭐 본인 그냥 뭐 배우자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 뭐 내조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다 그런 줄 알고 넘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마포대교에서 통치자의 자세로 나타나니까 국민들이 다 "헉, 세상에 이러면서 기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런 법이라도 만들어서 통제를 확실하게 해버리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다른 배우자들도 다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개혁신당에서는 이 법을 띄우긴 했는데 그 법의 실효성이나 범위는 어떻게 할 거며. 근데 지금 영부인이 공적 지위에 그냥 암암리의 공적 지위는 있지만 실제로 뭐 이를테면 그분 뭐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되면 뭐 인원도 배치가 되고 정부 예산도 배치가 되고 또 해외 순방이나 어디 갈 때 그분의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건 네. 다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제가 필요한 영역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일의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지위나 역할을 명확히 해놓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을 겪고 보니 그런데 문제는 제2, 제3의 김건희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하려면 실체를 진상을 그렇죠. 알아야 되잖아요. 진상규명을 해야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선 알고 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 법을 이 만들어야 법이 된다. 필요하다.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의 순서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는 게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부인 특검법이 먼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야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 대통령 영부인 되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권한 없이 이런 것까지 가능했구나. 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데 지금은 사실 언론 보도하고 썰인 거지. 문제점에 대한 그 밝혀진 바가 네. 어떤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확인된 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인사나 공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주장 내지는 썰, 근데 대단히 유력한 썰인 건 그렇죠. 맞지만 확인이 먼저겠죠.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제가 보기엔 좀 바뀌었어요. 그 개혁신당은 특검법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찬성을 아, 하고 그렇죠. 그걸 통과시키고 나서 이걸 하는 게 더 맞다. 예, 순서가 그렇게 되는 어차피 게 뭐 맞아요. 순서 근데 정하더라도 사실 이것도 과거에는 법권 나올 것 같은데. 법권하겠죠. 근데 사실 원래 역대 영부인 그 어떤 분도 네. 이순자 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소위 얘기 육사위의 여사라고 했던 이순자 여사조차도 제2부속실의 통제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만 유일하게 제2부속실 설치를 하지 않고 대통령실 전체를 공유했다라는 게 정설로 지금 여의도 정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2부속실 설치하고 특감 추천하면 받겠다고 한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장소가 없네, 뭐 용산은 좁아가지고 제2부속실 들어갈 자리가 없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거죠. 예컨대 제2부속실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안에 이렇게 갇히는 꼴이 되는 거고 네.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도 제2부속실장 그 국회 상임위에 오라고 해가지고 이러저러한 거 물어보고 따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도대체 김건희 여사 업무를 네. 누가 관장하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제2부속실 있습니다.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만든다고 심지어 했었죠. 제2부속 실장님 할 분은 마포대교 같이 갔었어요. 그래요? 사진에도 나왔어요. 언제 근데 만든다는 임명이 거예요? 됐어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제2부속 사실상 그 사람이 제2부속 기사는 실장 나왔어. 역할을 하고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무실은 위치가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그거. 거죠.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안 못 한다는 만들었대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면 일을 하고는 있는데 정확한 체계 아래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불러서 시키고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대통령실이 원래는 이렇게 안 돌아갔는데 네. 그 전에는 네. 대통령실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내부 통제가 셌단 엄청 말이에요. 세죠. 시스템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거기서 그래갖고 뭐 대통령실 있다고 어디 명함 뿌리고 다니면서 헛짓하고 그러면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불러다가 조사받고 막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시스템이 지금은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예컨대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면 즉각 뭐 움직이죠. 천공이 네네네. 뭐 어쩌고 다닌다. 그럼 즉각 등장해서 상황을 정리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사방팔방에서 국정농단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최근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충청도에는 충태균, 강원도에는 강태균,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네마다 다 지금 기자들 가서 취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허술하게 대통령실이 관리되면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윤석열 대통령 꼴통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험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자기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해외에 나가면 LG 삼성 간판만 봐도 괜한 애기찜이 가슴이 생기고 뭉클해지죠. 그런 것처럼 네.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마구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아니, 하기도 합니다. 존경의 대상이 다른 사람인 거죠. 아 그렇죠. 김건희 여사. 있긴 있는 예. 거죠. 그쪽에 잘 보여야 공천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실제로 자기 입으로도 그 비슷한 얘기를 좀 하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죠? 예. 예.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대남 선임 행정관 얘기로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예금보험공사 네네. 예.
아니 서울, 이거 서울 이거 보증보험이죠. 진짜 어떡할 서울 거예요? 보증보험. 아, 네 요새 그 가장 핫피플 이명수 그 기자 있잖아요. 네. 얘기를 한번 이제 들어보고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김대남 행정관이랑 서울의 소리 이명수 이명수 기자의 기자. 둘의 네. 대화.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티키타카가 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도 꽤 세겠네요, 선배님. 뭐 그렇지. 다른 공기업보다는 좀 세지. 선배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왜냐면 딴 데는 2년인데 일단 3년이니까. 아, 3년이면 뭐 네. 우리 정부 있을 때까지 다 있는 거지. 네, 서울 보증보험에 있는 이 감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찍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뭐 연봉 3억 원대의 뭐 개인 비서 고급 차량 얘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법인카드 470만 원 뭐 이렇게 받고 갔다. 그리고 이걸 그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은 건설회사 출신이어서 금융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건 낙하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이 서울 보증 감사 자리에 추천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측근은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다 정도까지 전화 안 받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취재가. 실제로 그러면 그 서울보증보험에 이 김대남을 좀 앉혀주세요라고 네. 얘기한 사람이 지금 현재 측근 중에 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네 그렇다고 이제 이거는 제가 취재한 건 아니고 기사를 봤으니까 그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정말 대통령- 한심합니다. 맞아요, 많이 화나셨죠? 김대남 얘기 안 하면 안 되남? 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 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네. 이 사람 알지 못한다. 이게 김대남을 알지 못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진이 네. 지금 되게 멋있는 사진이 또 있잖아요.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김대남 그 전 행정관의 페이스북에 보면 2023년에 이 사진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도 또 대통령과 둘이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길거리에서 대통령과 다시 사진 찍으면 모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대통령실 안에서 뭐 임명할 네. 때 아마 찍은 것 같은 느낌인데 사진. 아니 선임 행정관에다가 비서관 어떻게 대행을 몰라. 직무 대행을 했던 사람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 뭐야? 자체로 아예 뭐, 일을 이게 안 안 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도 말이 정확하게 돼요. 입장 공식 입장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아, 대통령 말이 약간 바뀌었네요. 네, 요게 이제 공식 모른다고 입장이 지금 했다가 나왔어요. 네. 친분이 전혀 없다. 없다. 친분이 없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사진이 친한 나왔는데 사이는 모른다고 아니다. 할 수는 뭐 이런 없고요. 사이로 네. 이런 요즘은 거로. 모른다고 하면요 바로 사진이 나옵니다. 아하. 아니 그러니까 사진보다도 정말 모른다고 하면 아예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뭐랄까 대통령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대통령실에 누가 있는지를 신경도 안 쓰고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선임 행정관도 그렇지만 비서관 직무 대행을 했잖아요. 네. 아 대통령실 비서관이 몇 명이나 된다고 몰라요 거기를.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이거 설날 설 인사는 그 영상이 혹시 이 사람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지 노래 부를 때 공주 울 때. 같이 아니 한창 그때는 이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이미 일찍 그만두고 갔어요. 용인 다 갑에서 있었어요. 뛰고 있을 그래요? 때요. 네. 근데 아, 들리는 아쉽다. 말로는 네. 이 김대남 씨가 원래 대통령실 그 저 명함 찍을 때 그 비서관 직무 대행 이런 거는 안 찍어준대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찍어서 용인에서 엄청 돌렸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는 있는데 직무 대행은 넣어서 돌렸나요? 아니면 뭐 직무 가로로 했나? 대행이라는 가로를 넣는지는 네.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 아직 중요한 것은 네. 대통령이 본인과 함께 일할 스텝과 참모가 친분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좀 기이한 겁니다. 아니 대통령실 구성을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대통령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다 일하고 있는 누가 거예요. 짜줬나 봐.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뭐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좀 할게요. 아니 저는 너무 많이 정말 사가지고 이해할 수가 갈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가 네.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아니 그 거죠. 대통령실 또 거쳐가면 그렇게 좋은 자리들 많이 간다면서요? 예를 아, 들어 그거는 뭐 그런데 당연하죠 그거는. 네. 근데 김대남 씨는 이례적으로 좋은 데를 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래저래. 왜냐하면 총선 출마한다고 대통령실에서 일찍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래 근무를 안 했다고. 그래서 용인갑 그러니까 용인 처인구죠. 거기에 일찍 내려가서 했었는데 어쨌든 이원모 비서관한테 공천을 밀렸죠. 밀린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좀 놀다가
금년 8월부터 간 건데 이게 낙하산 자리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사실은 금융기관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연봉이 2배 이상은 무조건 높아요. 오. 역시 돈 만지는 데가 돈이 많아. 아하. 그래서 이 서울보증보험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보도 공사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데를 이 정도 자리 가려면 대통령실에서 적어도 비서관 출신 정도는 돼야 가는 자리예요. 꽤 센 전직이 가는 자리인데 여기는 행정관이 가기에는 비서관 조금 대행은 했지만 비서관은 아니잖아요. 선임 행정관으로 대행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네. 하여튼 잘 간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이분이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3급 행정관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김대남 행정관을. 그러니까 비서관 직무대행을 했다고 해서 이분이 1급은 아니다. 그리고 선임 행정관급이면 2급 정도인데 네. 대충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3급 행정관 짜리가 그렇게 워딩이 그래요. 네. 짜리가 SGI 상임감사로 가는 것은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 오, 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분이 가기는 어려운 자리다. 의원님 오.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를 국민의힘 주변 불만들이 많아요. 우리도 못 갔는데 운이 네, 좋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총애를 받았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니 시기적으로는 그 한동훈 대표를 그 공격하는 뭐 당비로 개인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했다. 그래서 횡령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 그 서울의 소리 보도가 나고 나서 아마 5일 후에 결정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상임감사로 7월 가는 그렇죠. 7월 10일 날 이명수 기자하고 김대남 씨가 통화를 해서 일종의 보도사주, 뭐 공격사주 뭐 이런 네. 걸 하고 그런데 오늘 그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그 얘기를 라디오에서 했다는데 네. 하고 그 다음에 이명수 기자는 이틀 뒤에 단독 보도를 써요. 네. 그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와 관련된 단독 보도를 쓰고 저는 13일 날 원희룡 후보가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11일 날 원희룡 후보가 그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날 김대남 씨가 상임 감사로 갑니다. 네. 그 전날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해서 나 내일 종로에 있는 SGI 상임 감사로 가 블라블라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도도 안 나왔는데 원희룡 후보는 어떻게 알았지? 이거 하나랑 네. 두 번째는 김대남 전 행정관은 그 국민의힘 공간위에 있거나 뭐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고 이명수 기자한테 이 정보를 주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되며 그 다음에 뭐 보수 유튜버 막 이 뭐 그 다음에 토론회에서 막 이 사람을 그 한동훈 대표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어떤 네. 의심을 하고 있냐면 조정훈 그 TF 저 총선백서 예, 팀장과 그다음에 이철규 네. 의원이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을 했고 그때 부위원장을 조정훈 의원이 했기 때문에 설규는 또 친윤 유명한 그렇죠. 분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김대남 씨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네. 녹취에서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 대변자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이게 선이 연결이 좀 되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친윤계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조사한다고 하니까 뭐 예.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그 대검에서 아마 뭐 입장이 하나 좀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그 김건희 여사 무혐의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 관련된 그 무혐의에 대해서 아마 그 대검 쪽에서 입장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정리가 되셨을까요? 대검 입장이요? 네. 우리 방송 보고 있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검이. 조금만 읽어드리면 예. 예. 아 대검에서 입장이 바로 정프로에게 대통령실은 검사도 아니고. 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거예요. 아, 네네네. 그 앞에 대검이죠, 대검 검찰, 맞죠? 네. 검찰 입장이 네. 나왔는데요. 네. 계속 올라와가지고 예. 네 검찰 입장. 입장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네 영부인의 경우 네. 일부 언론사 검찰이 최재형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고되고 보도가 되고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서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그건 뭐 보고했던 그렇다 건이다. 치고요. 네.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고 네. 수심위는 최재형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다. 현재 영부인의 경우는 그렇다는 네, 거군요. 최재형의 경우 네.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형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한 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지만 최재형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다. 요거를 저희가 다 전달할 했는데 필요가 없을 것 아니, 같은데 뭐 했던 이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요거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고 김대남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고 네.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실시간 전달하려니까 아니, 너무 근데 네, 말을 당정 많이 갈등도 하겠었다는 조장하지 생각이 말라 이렇게 또 드는데 아니 다 입장을 떠나서 냈습니다. 어떤 뇌물 사건 피의자가 음. 저 사실 이거 뇌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음. 근데 검사들이 네. 예컨대 저 사실 이거 뇌물 아니고 선물로 그냥 준 거예요. 그렇군요라고 그렇게 결정합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데였습니까? 네네.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대부분 받는 사람들 아이 다음부턴 이러지 마 뭐 우리끼리 그리고 받잖아 다.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것 같던데 그렇죠. 수사해 보면. 예. 아니,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요 사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나왔음. 특별할 게 그리고 없는데. 김대남에 대한 입장 나왔음. 네. 명태균에 대한 입장 안 나옴. 나왔어요. 네, 네. 이 정도가 정리될 것 아니 같아요. 명태균 입장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 명태균에 대한 입장. 네, 왜안 그거는 나와요? 나오기에 좀 어려운 게 제가 보기엔 못 내놓을 거예요. 오. 명태균이 뭘 더 꺼낼지는 아직 확실히 아니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거기서 뭘 터트릴지 몰라서 제가 보기엔 입장 못 낼 겁니다. 어. 명태균에 대한 입장은 없지만 김대남에 대한 입장 이건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친분이 김건희 없다. 여사 네네. 무혐의에 대해서는 이건 뭐 수의심의에서도 다 만장일치한 거다. 뭐 이 정도. 네. 아예 결백해서 안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를요? 명태균의 예, 그 과의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관계? 아니 텔레그램은 나왔으니까 네.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한쪽에서는 계속 나는 친하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친한지 안 친한지 네. 뭐 확인은 모르는 해줘. 사람인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약간 말을 바꿔서 친한 건 아니다. 친한 건 아니다. 뭐 이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럼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 나 저 사람 모른다라든지 아니면 아는데 안 친하다라든지 뭐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 자체가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안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네. 아니, 균형 차원에서 제가 아. 예. 저녁 자리에 좀 가셔야 그런 말도 전달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저녁 먹는 자리에 계속 못 가죠. 빠지니까. 의원님, 예. 의원님도 원외 아닙니까? 서름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서로 동병상련입니다. 네. 다른 당입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네네. 검사 탄핵 어, 청문회. 이화영 요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검사 네. 탄핵 청문회도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뭐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아니 검사 탄핵 청문회 하나만 보면 될 것 그럴까요? 같은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거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부부장 검사 탄핵할 거야. 탄핵하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박상용님 안 나왔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화영 단독 청문회 이렇게 돼버린 결과가 그 나왔거든요.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인데 네. 검사는 안 나왔고 네. 김성태 그러니까 주요 인물도 안 나왔고 네. 이화영 전 부지사만 부지사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일단 요 관련해서 어제 장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이미 분명함에도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을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고 진실을 밝히라 국민들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근거를 갖추거나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복 탄핵 또 어쩌면은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또 방탄 탄핵 아닙니까?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한 이야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그동안 우리가 보도로만 봤던 거 있잖아요. 네네. 진술 회유가 있었다, 네네네네. 세미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도 적나라하게 다 지금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하나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방탄 의도이고 검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되고 했다 이런 네. 이야기도 이제 했습니다. 아, 먹을 원하는 대로 먹을 거 네. 사다 줬다. 네. 자, 이런 정도 증언이 나왔는데 이건 어쨌든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서 아주 뭐 결정적인 무엇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거죠. 이 정도 뭐 얘기 나온 거는. 저는 왜 자꾸 민주당이 김을 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내는 건 왜 네. 검찰에서 이걸 끝내냐. 음. 법원으로 넘겨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라. 이 정도 의혹이 있으면 이게 검찰선에서 그냥 죄가 없다고 끝내지 말고 법원 판단을 받아보라는 거잖아요. 기소라도 해서. 기소해서 네. 법원도 정말 죄가 없다고 보는지 판단을 받아보라는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사건은 다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저런 주장이나 뭐는 법원 가서 하면 돼요. 굳이. 법원에서 검찰이 회유를 했다, 뭐 말을 맞출 때까지 계속 대지를 해서 진술 세미나를 열었다 그런 주장 다 법원에서 하면 돼. 저걸 왜 국회에서 하냐고요. 그리고 집중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아니 논점이 자꾸 흐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이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런 게 자꾸 등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유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물론 경중은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저런 거를 오히려 안 하는 게 전략적으로 판단 미스다. 네, 전략적으로 맞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 명령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데 글쎄 저쪽도 충성 경쟁하는 것 같아. 이쪽에 대해서 이쪽에서 여사님에 대한 충성 경쟁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기로 했으니까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꽤 오래전에 잡힌 청문회로 알고 있는데 네. 본인들도 바쁠걸요. 국감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느닷없이 금투세 얘기를 가지고 또 뭐 자중질환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제 야당들이 화력을 집중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불철주야 막 움직이고 있다라기보다는 소수의 대한 언론들 그리고 JTBC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 매체들이 앞다퉈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문 지면이나 언론에서는 이렇다더라, 와 이런 일도 있었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사실상 패밀리였네, 공범 아니야? 네. 이렇게 되면 그거를 정치가 받아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크게 좀 큰 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이제 조금 있다가 할 10월 재보선에서 야권의 또 다른 승리를 만들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야권 입장에서 호남은 굳은 자인데 호남에서만 싸우고 부산에서 단일화는 언제 하는 거고 그 강화는 어떻게 되는 거고 서울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물론 이 서울교육감 선거는 별건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게 좀 그 야권 지지자들이 보기에 답답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야권의 지도자들이 그게 뭐 저 이재명 대표가 됐든 조국 대표가 됐든 그밖에 뭐 이준석 대표 뭐 등등등등 포함해서 어떤 큰 리더십을 만들어서 좀 큰 판을 지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아니 김대남 씨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닌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대로 그냥 둘 거예요? 이대로 3년 갑니까? 지금 국고 그 저기 뭐야 재정 손실 뭐 이거 얘기 안 하겠어요. 배추값 얘기 안 하겠어요. 깻잎값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했잖아요. 네. 다 해놓고 안 한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지능적입니다. 심각한데 네네. 민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하고 여당 대표 서로 감정 싸움하느라 밥을 먹네 안 먹네 뭐 또 따로 먹었네 왕따네 아니네 도대체 몇 년 동안 이런 뉴스를 우리가 신문에서 1면, 2면, 3면, 4면 네. 사설까지 저는 너무 한심한 겁니다. 네, 네. 야당도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야당이 지금처럼 무능했던 적이 없는 게
지금 보면 정말 오합지졸이고 무능해 보이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 할 때 그때 소위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그거 언론이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 블랙리스트 맨 처음에 세상에 공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 까먹었구나. 네, 잊어버렸네. 여기 있잖아요.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아예 그때 아. 그때 당에서 TF 죄송합니다. 만들어가고 몰라뵙고 네, 죄송합니다. 다 까먹었대. 역사를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거 지금은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다 특종 터뜨리는데 네. 야당발 새로운 폭로나 사실 아. 공개가 한 건도 맞아, 없어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 아 맞아요. 그 참 일 안 하는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처음에 공개해갖고 그때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징역 2년 네 맞아요. 최종적으로 선고받았죠. 지났죠. 그리고 2019년 가을에 이른바 조국 사태 한참 뜨거웠을 때 이른바 조국 펀드의 우회 상장 구도,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 업체하고 비상장 업체하고 이렇게 우회 상장하기 위해서 뭐 다 정관이나 준비해 놓은 거 터트린 것 그때 다 야당 TF 팀에서 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만. 아니 다 자기가 했다 그러면 낸 놀았나? 내가 당대표였는데 아니에요. 그때 당 대표 아니었어요. 그때 비대위 대표. 체제였어요. 쫓겨났나? 아직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은 야당발 뭐가 한 근데 한 너무 건도 공감하는 없어요. 게 야당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의원실이랑 같이 자료 맞아요. 요구해가지고 우리 뭐 기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의원실에서는 그렇죠. 요구하면 어쨌든 받아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문제되는 것들을 그러네. 터뜨리는 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올 들어서는 그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각 언론사마다 지금 특정 빵빵빵빵 계속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야당에서 이 정도면 TF 만들어서 공천 개입 뭐 진상 규명 TF 뭐 아니면 어떤 뭐 인사 개입이 됐던 국정농단이 됐던 TF를 만들면 제보가 들어와요. 제보가 들어오면 그걸 가치를 확인하고 그거 해서 자료 수집해 갖고 야당에서 치고 나면 지금 어느 한 언론사의 특종은 뭐 경쟁사가 잘 안 받기도 하고 조그맣게 받기가 좀 쓰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렇잖아요. 구조예요, 근데 이거는. 야당에서 터뜨리면 모든 다 언론사가 쓰죠. 다 받는다고. 네. 그러면서 그러네. 확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한 건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게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난 강서구청장 작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네. 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네. 자, 그게 예방주사라고 했습니다. 올해 있었던 총선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잘해서 사람들이 민주당을 다수 의석을 만들어줬냐?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었어요. 네네. 범야권 192석, 뭐 200석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크게 국민들이 192석을 만들어주고 8석의 정치력을 야당이 발휘해라라고 여지와 룸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대통령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뭐 수치는 다 다릅니다만 다 최저치를 찍고 네네네네. 있어요. 대통령 지지도, 여당 지지도, 심지어 차기 유력 주자인 한동훈 대표의 지지도도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도는 어때야 됩니까?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도도 뭐 어떤 조사에서는 오르지만 어떤 조사에서는 정치또는 뭐 소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이 있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 지지도는 계속 올라가고 뭐 과반이 넘기도 하고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중요한 것은 화력을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싸워서 뭔가 꼭지를 따는 그리고 야당이 뭔가 힘있게 밀어가고 있다. 이 전국을 주도하는 게 누구냐. 뉴스토마토는 아니잖아요. 박지훈 변호사도 아니죠. 네? 예. 박지훈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지금 동전 5만 됐다고 엄청 좋아하는데 네,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아니 중요한 건 지금 뉴스토마토와 네. JTBC와 네. 서울의 소리가 전국을 주도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야당 언제적에 뭐하냐. 우리가 대한 언론들이 이렇게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네.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개혁신당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당들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부여한 그 민심을 적확하게 읽고 자기들이 지금 국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무리는 야당 혼내는 걸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네, 거로. 추리를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용남 전 의장님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과 함께한 정치용장 시간이었고요. 나는 남아서 30분 더 해야 되는데. 나머지 공부하고 오세요. 아니 가시는 길에도 또 마라톤 갈지 네, 일찍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10월 3일 또 개천절이라 뭐 여기저기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아니면 여전히 뭐 퐁당퐁당으로 휴가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또 많이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내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